자, G2R은 하락 흐름이 있었네요. 그쵸? 지금 보는 건 월봉인데요. 월봉상 2003년 12월 달에 찍은 고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하락만 해왔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동안 9년 동안 하락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겠네요. 자, 보세요. 9년 동안, 자그마치 9년 동안 하락을 하던 애였어요. 하락을 하던 애가 중간에 한번 잠깐의 최저점을 찍어버렸거든요. 잠깐 동안의 최저점 찍자마자 훅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올라오던 회복하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위로 빵 그러면서 이 추세선 하방 추세선을 이겨내나 싶었죠. 근데 다시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제가 이런 것들 많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라. 뚫고 올라간다고 다 돌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 다시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하방 추세선을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아래로 내리다가 이전 저점을 닫고 그 다음에 드디어 2013년도에 하방 추세선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제가 하방 추세선, 그러니까 상방 추세선, 하방 추세선, 뭐 지지선, 저항선 할 거 없이 모든 그 추세선이나 지지저항선이 돌파되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하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돌파하고 나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는 통에 아래쪽으로 확인을 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 찍은 최고점 거기를 2017년도에 못 뚫고 저항으로 받고 내려오면서 다시 여기는 나빠졌네요. 이렇게 내려갔고 이거를 여기를 이 하방 추세선에 확인을 하러 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요쯤에서 내려왔어야겠죠. 여기서 좀 내려오고 확인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더 깔끔하긴 했을 텐데 얘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만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런 이게 지금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던 종목은요 한 방에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후에도 바로 튀어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에너지가 그 쌍봉처럼 여기에서 그려지면서 하락을 다시 한번 그리고 있죠. 지금 오른쪽 끝에서는 어떠냐?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세선을 돌파할 때 혹은 지지저항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되면 그 추세선 지지저항선을 무시하고 위로 팡 튀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찍은 고점이 또 새로운 어떤 그 지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또 새로운 모양을, 새로운 추세를 그릴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거래량 동반되지 않았다. 얘처럼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돌파된 그 하락 추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횡보 에너지가 다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떨어지고 가요. 그래서 이전에 찍었던 최저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었고요. 그러고서 이제는 회복을 하러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한 방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정도는 보이죠. 지금 보이는 건 월봉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월봉이기 때문에 와, 이거 월봉상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만 해왔구나. 아, 지금 당장 갑자기 튀어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려지는 요 저항선 6,300원에 지금 찍혀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앞에도 보면 횡보를 하다가도 여기 가까이에 오면 튀어 올라가고요. 쌍봉 찍고 내려왔을 때에도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가고요. 이 자리 한번 볼까요? 6,520원, 6,640원.
지금 제가 아래 근선은 6,300원. 그런데 6,3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원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6,000원부터 6,600원까지는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죠? 저항선 뚫었나요? 6,480원이니까. 아직 못 뚫은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6,600원 안에서는 6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는 어디에서 튀어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월봉상은 그렇고요. 이제 요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세분화해서 가는 거예요. 주봉을 보시면 쌍봉 찍을 때 2017년도 10월 27일 11,700원을 찍고 나서 또 한참 하락을 했죠. 여기서도 한번 추세선이 그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요 정도 그려지네요. 이거는 2017년은 10월 27일에 찍었던 최고점 11,700원하고 그 다음에 그 하락한 후에 최고점 여기거든요. 여기 두 군데를 이었습니다. 이었더니 접점이 굉장히 많죠. 2017년도에 하락을 하면서도 여기에서 계속 닿으면서 내려오고요. 여기 2019년도에 고점 찍은 뒤로도 여기서 닿으면서 내려오고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용트리 마듯이 이렇게 꽝 위로 최고점을 찍기도 했는데 역시나 밀려 내려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여기에 닿을 때마다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쵸? 내려오고 있죠? 이제 오른쪽 끝에서 어떻게 돼 있죠? 2021년도 들어와서 드디어 얘가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그쵸? 돌파했고 계속 하락 추세선을 타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3월부터는 요 하락 추세선을 드디어 이제는 완벽하게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중인 건데, 네, 요 정도 또 그려지네요. 자, 요렇게 그려지는 건데 잘 안 보이시죠? 하락 추세선이죠. 하락 추세선에 닿고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근처까지 갔다 역시 밀려 내려오고요. 여기서부터 그림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상방 뚫고요.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오고 드디어 마지막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완벽하게 흐름을 바꾸려면 월봉상 아까 6,600원이었죠? 여기 6,600원을 뚫고 나가야 된다. 오늘의 최고가 얼마죠? 6,590원, 6,60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 줘야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월봉상에도 이제 반등하나? 라는 게 보였고 6,600원을 뚫어줘야 새로운 추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였고 6,600원을 그러면 뚫는다 못 뚫는다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되겠죠.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뚫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자, 6,600원이 뚫린다 라고 한다면 선을 하나 그을까요? 요 6,600원이 뚫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라갔죠. 거래량이 동반돼야 될 거예요. 거래량이 동반돼서 뚫린다 한다면 다시 여기에서 회복할 때 이런 모습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거고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건 주봉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는 후에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혹시 6,600원을 못 뚫는다. 그러면 내려오겠죠. 어디서 지지받을까요? 저는 여기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요 하락 추세선은 이제 의미를 다 했어요. 여기서 의미를 다 했고요. 여기를 이었는데 요 오른쪽 끝에서 닿는 모습이 아주 칼같이 닿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을 하다가 멈추는 지점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5,400원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아마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번 사볼 법하죠. 오히려 6,600원을 못 뚫고 내려올 때가 매수 자리는 더 빨리 오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6,600원, 만약에 5,400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6,600원을 다시 뚫으러 올라갈지 말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지지요? 지지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바꿔주는 자리, 그걸 지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얘는 6,600원을 아직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 자리고요. 저항을 이겨내야만 그게 지지로 바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G2R 같은 경우는 6,600원을 못 뚫어야 오히려 매수 자리가 더 빨리 온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혹시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여기 다시 조정받고 6,600원으로 내려올 때 그때 사시는 것이 좋겠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못 뚫을 것 같아요. 이유는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여기에서부터는 굉장히 의미 있게 팡팡팡팡 튀어 올라가지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필연적으로 주가는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위적일 때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뭐 매일 4%씩 올라가는 비트코인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95%를 찍었다고 저번에 뉴스에 나온 걸 한번 봤는데, 그 차트 너무 신기해서 그 캡처를 해놓은 게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차트가 아니고서는 일직선으로 가는 차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얘는 거의 일직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조금씩 줄고 있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야 힘을 받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보여지는데, 얘는 올라갈 때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상방 에너지가 그닥 많이 세진 않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겠죠. 이렇게 요 정도 그려집니다. 지금 보이는 건 주봉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그 주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은 여기까지만 보고 요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또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상에 안 보이던 게 주봉상에 보이던 게 일봉상에는 안 보이네요. 자, 여하튼 지금 5,370원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요 선은 뭐냐? 앞에서 저항받던 선입니다. 저항선. 그런데 11월 말에 돌파가 됐잖아요. 돌파된 이후로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꿔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인지 2월 말 3월 초에 무슨 일인지 여기서 버티려고 하다가 결국 뚫렸습니다. 근데 뚫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만에 다시 반등을 해서 튀어 올라갔거든요. 반등은 여기 올라갔다가 회복하는 자리 보세요. 깔끔하게 튀어 올라가죠. 크게 볼까요? 네, 그렇죠. 휩써주고 급등 맞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고 갑니다. 확인을 했고요. 깔끔하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부터 상승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조정도, 아까 주봉상에는 조정이 안 보였는데 일봉상에는 지금 조정 보이죠? 이렇게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고르기가 끝나자마자 팡팡팡 쏴줬는데, 오늘의 움직임을 볼까요? 오늘 최고는 5.4%까지 올라갔다가 마무리는 3.6%로 끝났어요. 최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1.8% 정도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1.8% 떨어진 거야 뭐 그렇게 크지 않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거냐, 여기서 올라갈 때 에너지를 엄청나게 내줬거든요. 다른 걸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보이는 요 MACD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MACD라는 지표에
어떤 지표인지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애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평선들의 수렴, 확산 지수라고 하는데, 여하튼 상승이나 하락 에너지를 잴 때, 측정을 할 때 MACD 오실레이터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해요. 여기에서 튀어 올라갈 때 에너지가, 상승 에너지가 이만큼 높이로 보자면 제일 높았어요. 그 다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 높이가 완만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잠깐 쉬고 팡 튀어 또 올라가고 있는데 3일 동안 올렸는데, 근데 요번에는 에너지가 그닥 높지 않아요. 내일 만약에 힘을 못 낸다, 얘가 내일도 여기 6,600원을 못 뚫는다,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죠. 월봉상 6,600원이 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월봉상 6,600원이 맥인 것을 주봉에 대입을 해봤더니 6,600원을 못 뚫면 5,400원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지금 일봉으로 돌아왔는데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6,600원이 고비다, 거기를 혹시 못 뚫고 내려오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 그어놓은 지지저항선, 여기가 5,300원짜리거든요. 여기까지도 주봉상에 아까 5,400원이었잖아요. 예, 여기까지도 불가능한 게 아닐 것 같다. 근데 밑에 보면 20평선, 60평선, 120평선, 이제 방향을 위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평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타자마자 상승을 이어가고 첫 번째 만나는 구간 아직 못 만났거든요. 여기서 못 만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만날 텐데 돌파되겠죠. 돌파되겠지만 62평선을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5,700원, 5,800원 요 정도 선에서 지지받지 않을까? 거기를 지지받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데 6,600원을 뚫어준다면, 그러면 5,400원까지는 안 떨어지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62평선, 120평선 지지를 혹시 못 받는다 그러면 5,400원이 아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이고, 5,400원까지 내려오는 건 완전히 기존 추세를 깨는 거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또 일봉상에는 그래요. 일봉상에는 고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중이에요. 저점도 조금씩 높이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하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닌 것 같다. 6,600원을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 그거를 놓고 며칠 지켜보고, 뚫어준다 그러면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사볼 법한 종목이다. 그렇지 않고 못 뚫고 저항받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지받을지 그거를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완전히 다 막 이평선 다 무시하고 다 내려와, 쭉쭉 내려와, 그러면 5,400원에서는 필연적으로 한번 튕겨줄 것이다. 거기까지 보고 지금부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G2R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